한글의 이해력 증진과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글의 조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한자 공부의 왕도 1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자의 종류를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한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간체라는 게 있는데, 이 간체는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이거는 실제 한글의 구성 원리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체는 우리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간체를 배우시려면 중국어를 강습하는 과정을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정에서 다루는 한자는 번체만을 다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번체는 한국과 일본에서 번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번체의 주 사용 국가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해서 우리가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타이완이 종주국이 되겠고요. 이 번체가 바로 한글의 조성 원리에 적용되는 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의 첫 번째 글자는 좀 간단한 글자입니다. 여덟을 뜻하는 팔자가 되겠습니다. 인쇄체로는 왼쪽에서 곡선으로 내려 긋고 위에서 수평으로 살짝 그은 다음에, 여기서 수평으로 살짝 그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거의 대칭이 되게 내려긋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덟, 팔이라고 읽습니다. 여덟을 나타내는 팔자다. 그런데 실제 그 손으로 쓸 때는 이 부분, 수평으로 긋는 부분을 거의 없애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긋습니다. 해서 여덟, 팔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덟, 팔자가 되는데요. 이 여덟, 팔자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 알 수 있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조금 길게 위로 뻗쳐 올라간 거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덟 팔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방, 팔방은 모든 면이란 뜻이에요. 모든 방향. 그러니까 every side 또는 all sides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팔자라고 하는 것은 destiny, 즉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팔자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걸음은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발자취를 보면 여덟 팔자처럼 걷는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팔자 걸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걸음을 잘못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거만하게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양반들이 아무리 급해도 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릿느릿 걸었기 때문에 결국은 팔자걸음을 걷게 되죠. 해서 양반걸음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팔싹둥이 할 때 이 삭은 초하루를 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달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날을 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달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날이 8번 있었다라는 거니까 8달이라는 뜻입니다. 8 months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8달 만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에요. 팔싹둥이 해서 결국은 조사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9달이 지나서 10달째 나와야 되는데 8달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일찍 나온 거죠. 팔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좀 쉬기 위한 그 행랑채 같은 거를 이제 정자라고 그러죠. 그 중에 지붕이 이렇게 팔각으로 된, 지붕을 볼 때 이렇게 팔각으로 된 정자를 팔각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주사를 원래 보은사라고 그러죠. 이 보은사에 있는 전각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은사에 있는 팔상전, 즉 법주사하고 보은사에 있는 팔상전이 이게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목탑인데 돌탑과는 달리 팔상전은 건축물이죠. 탑이긴 하지만 좀 규모가 커요. 팔당댐은 팔당에 있는 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수지 같은 그런 댐이죠. 이 팔당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 것을 우리가 한강이라고 그러죠. 한강 최상류, 우리가 두물머리라고 양수, 그러니까 물이 두 개가 만난다 해서 두물머리죠. 그 두물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팔당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수는 순이 8번 있었다. 이 순이 10을 뜻합니다. 10. 그러니까 10이 8번 있었으니까 80이라는 뜻이죠. 나이가 80이 되는 해를 팔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풀 버전으로 목각 인쇄한 겁니다. 그게 팔만장이라고 해서 팔만대장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남 합천 해인사에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팔보채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보물에 해당되는 재료를 넣은 채라는 뜻이죠. 물론 이 채는 나무를 뜻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나무라기보다는 좀 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시푸드, 즉 해물하고 베지터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채소가 함께 곁들여져 있는 음식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요리 집에서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볼 건데요. 한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 위에 있는 것이 문자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문자인데요. 문자는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삐쳐 올리고 이렇게 문자를 쓴 다음에 이 가운데에 나무 목자를 써주면 한자, 한가하다라는 뜻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려 긋고 기역자처럼 한 다음에 가운데에 그 다음에 맨 밑에 마무리하는 횡으로 그어주고 다시 요건 좀 짧게 여기 좀 대칭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하고 기역으로 쭉 내려 그어서 삐쳐 올리고 다시 가운데 마무리 해서 이게 원래는 문자입니다. 도얼 할 때의 문자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나무 목자를 이렇게 써주면 한자, 한가하다 그런 뜻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없이 자유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무 목자를 이렇게 써주면 한가하다 그런 뜻의 한자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가롭다 라고 하면 이거는 여유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한가롭다와 한가하다는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한가롭다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다라는 뜻이고 한가하다는 일정이 없다 그런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로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로울 유자예요. 여유롭고 한가한 그러한 계급을 나타내니까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면서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계층을 얘기한다. 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책이 별로 바쁘지 않은 이게 한가한 직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가하다는 얘기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힘이 없는 직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이 없고 힘이 있는 직책 이런 것은 결국은 공무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직자를 관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한관 이런 식으로 써도 같은 말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반인데 벼슬을 못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거나 해서 벼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백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한량과 백수는. 한량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한량하고 이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절없이 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냐면 끝이 없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한담은
글자 그대로 채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소득이 없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얘기거리를 한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산하다와 한적하다는 역시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산하다는 주로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의 그 적용을 하는 말이고요. 한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적막하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망중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쁜 중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꾸로 한중망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중망, 바쁜 중에 한가로운 중에 바쁘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 백수가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바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글자, 마지막 한자는 갈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마르다 그런 뜻하고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요게 지금 이게 물숫자거든요. 실제 물숫자는 이제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변으로 쓸 때는 이 물숫자를 이렇게 점 3개를 찍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는, 이렇게 꺾어서 올려보내는 것은 인쇄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왈자를 이게 날일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괄호 왈자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삐치고, 그 다음에 이거 기역자로 꺾어서 삐쳐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쓰고 수직으로 내려긋고 다시 수평으로 마무리 해주면 갈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쓸 때는 그냥 바로 올려보냅니다. 이렇게 꺾질 않고 해서 원래는 이게 가로 R자지만 날일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해서 삐쳐주고 기역자처럼 써서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쓰고 수직으로 내려긋고 수평으로 다시 마무리하는, 이렇게 해서 갈자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목마르다 라는 의미의 갈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항상 한자를 함께 쓰세요. 예쁘게 쓰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는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쓰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나 따라서 쓰질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따라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는 것처럼 쓰시더라도 따라서 해주세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 그런 뜻이고요. 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확대해서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고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갈증을 풀다 이러면 갈증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쾌치라고 하죠. 갈증을 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조갈증은 갈증 중에서도 이 앞에 지금 조가 붙었죠. 해서
심한 갈증, 그리고 반복되는 갈증이에요. 이것은 당뇨병의 한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한 상태를 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수라고 하면 목이 마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비가 안 와서 강에 물이, 강물이 또는 시내에 있는 물이 대폭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저수지가 바닥을 보일 정도로 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갈수기라고 하면 비가 오질 않아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기를 뜻합니다. 요 갈수기는 장마기하고 반대죠. 한국은 여름 7, 8월이 장마기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사이, 그때가 갈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물은 없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이제 대형으로 발전할 수 있죠. 해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증을 푼다는 의미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갈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이 갈수가 해결됐다, 그런 뜻입니다. 갈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다, 갈망하다는 간절히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하게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지 못할 만큼 급히 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갈급증은 이러한 것이 정신병적으로 너무 심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의 실용 한국어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7명 이상이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거나 또는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1등에서 100등까지 전 세계 국민을 1등에서 100등까지 줄을 세울 때 한국인이 67등 정도에 속해요. 아주 저조한, 말이 안 통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말이 잘 통함으로써 지금같이 갈등이 심한 시대에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외국인이 한글을 배울 때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고 한글 조성 원리를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행하다가 말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